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인구 문제로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은 전남말의 일이 아닙니다. 지방 소멸 위험 및 고령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인구 관련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 전남도의회 사순문 기획행정위원 그리고 초당대학교 교양학부 정행준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남 지역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지 오래고 또 지방 소멸 위험 지수도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전남의 인구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020년 4월 현재 전남의 인구는 185만 7천 명에 달합니다. 근데 2000년 대비해서 12.2%, 2010년 대비 2.6%, 2018년 대비 0.8%의 감소율을 지속하면서 그 감소율이 계속 완만하게 지속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감소량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 전남은 지금 현재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그 인구 소멸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고, 또 시군 현황을 보면 목포를 포함한 5개 시를 제외하고 17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16개 시군이 현재 인구 소멸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인구 절벽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하지만 인구 절벽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 인구 그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전남 인구 구조의 그 인구 구조가 취약하다는 문제입니다. 우선 말씀하셨지만은 저출산, 합계 출산율의 출산율이 1993년에 1.64명이었던 것이 현재는 1.24명으로 그 출산이 낮다는 데 큰 문제가 있고, 그런 것들은 20세에서 39세 젊은 여성 인구가 또 현재 감소하고 있고 그 절대적인 수치가 상당히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청년 비율이 23.8% 전국에서 최저의 수준에 있고, 또 고령화 비율은 이렇게 2018년에 22.6%에서 초고령 사회에 되어 있습니다. 또 생산 가능 인구를 보면 15세 내지 64세 인구가 생산 가능 인구를 보는데 현재 120만 명에서 20년 후쯤 되면은 약 70만 명으로 35%가량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 무엇보다 그 최근 그 10년간 우리 전라남도의 인구의 이동을 보면 그 순이동이 이 전입보다 전출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근 10년간 약 6만 2천 명의 인구가 감소가 되고 있고, 이러한 그 인구 구조의 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인구 유지를 위한 안정적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는 그런 지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자연 감소 또 인구 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렇듯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의 전반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저는 이제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 예시를 드는데요. 지금 우리 한반도의 북핵 문제,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 문제를 보셨다시피 그 문제보다도 더 큰 재앙의 수준이 바로 인구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인구 문제는 이제 크게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이 두 가지의 영역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 요인의 첫 번째는 바로 저출산입니다. 이 저출산의 원인은 결혼 인구 수 자체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결혼을 통해서 출산이 가능한 연령층 자체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결혼을 하지 않는 미혼, 즉 1인 가구의 폭발적인 증가가 그 현상을 말씀해주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구가 유지 또는 증가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한데요. 그것은 결혼을 통해서 출산이 가능한 인구가 얼마나 있는가입니다. 그런데 전남의 경우에는 현 인구 상황을 보면 저출산에 따른 지역 소멸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년 11월 의미 있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방금 우리 사수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인구 소멸 위험 지수가 전남이 단연 1위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굉장히 그 개인적 요인에 설명을 드릴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결혼 이후에 출산율의 하락입니다. 출산율에 대한 하락 현상은 사실 전라남도뿐만이 아니라 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즉 가임 여성이 결혼을 한 이후에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합계 출산율로 0.92명을 달한 것이 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더라도 우리 통계가 작성된 1970년대 이후에 지금 현재 합계 출산율의 빈도를 보면 거의 재앙의 수준입니다. 아마 우리 사순문 의원님 연배가 아마 그 당시 한 5, 6만 명 정도 태어나셨을 겁니다. 제 친구들이, 제가 올해 이제 46 되는데 제 친구들은 87만 명입니다. 근데 제 아이 중학교 1학년 제 아이가 지금 그 친구가 49만 명이고, 그다음에 지금 태어난 작년 2019년 12월 31일 기준을 해보니까 태어난 이거 3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올해는 30만 이하로 떨어질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태어났던 30만 명 인구가 앞으로 20년이나 30년 후에 결혼을 할 텐데 그중에 여성은 15만 명밖에 아닙니다. 15만 명 정도 아이가 한 명을 출생을 해야지만이 30만 명이 겨우 유지됩니다. 이건 정말 인구의 재앙이라고 볼 수 있고, 인구의 재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사회적 요인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바로 이 전남의 경우에는 출생수 자체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사망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 2019년 전라남도 통계 연보에 보면 관련 내용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남은 하루 출생 인구가 2018년도 기준입니다. 하루에 31명이 태어나는데 하루에 사망자 수가 47명입니다. 이거는 이미 출생 인구보다 사망 인구가 더 많게 됐다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도 지금 전남이 거의 유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되다 보면 당연히 전남 인구는 저출산 문제를 떠나서 오히려 인구 소멸 단계로 지금 진입됐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적 요인 중에서 유입 인구에 비해 유출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구가 유입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일자리의 양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과 두 번째는 일자리의 질 자체가 매우 낮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일자리가 이 전체적인 양뿐만이 아니라 일자리의 질 자체가 좋지 않다는 이유는 그만큼 여기 있는 우리 전라남도에서 태어나서 전라남도에서 살아야 할 청년 대학생층들이 수도권 등지로 유출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연유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서의 인구의 어떤 현상은 이미 이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가 말하는 정해진 미래, 즉 이미 정해진 재앙 수준에 담겨 왔다. 그래서 이에 따른 특단의 대책들이 정말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결혼하는 인구가 감소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이 개인적 요인, 또 출생률은 감소하는 데 비해 사망률은 증가한다는 이 사회적 요인을 네.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인구 감소하는 많은 원인들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생길 것 같은데요. 문제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인구 문제는 그 경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인구 문제가 이제 더욱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보다 남북 관계보다 더 이렇게 북한의 핵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우리 인구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인구 감소가 우선 기본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것은 생산 소비의 위축을 갖게 됩니다. 생산 소비가 위축이 되면 또 이제 시장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또 인구 감소는 세수하고 이 저축률을 감소시켜서 우리 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 고령화에 따른 복지 비용의 대폭 증가 등 이런 요인들이 재정을 악화시키게 되고 결국 이런 상황들이 이 성장률을 저하시키고 불황을 초래함으로써 경제적 타격을 주게 될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또 IMF는 최근에 이런 발표를 했는데 한국이 그 첫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고에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인구 감소 추이에서 이렇게 주목해야 될 것은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결국은 미래에 우리를 부양해낼
뭐 저희 세대를 부양해낼 지금 청소년층이 미래에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될 텐데 현재 청소년층에 대한 그 부양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남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르면 아마 이제 전국적으로는 지금 현재 15명의 생산 가능 인구와 1명의 부양 인구를 부양해 왔다면 2030년에는 2명의 생산 가능 인구와 1명을 부양하게 된다고 합니다. 전남의 경우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통계를 아직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결국 이런 농어촌의 인구 감소가 지방 소멸의 위기로 이렇게 이어지고 또 이런 그 지방 소멸의 위기가 출산율이 낮은 도시로 이렇게 연쇄 효과를 일으키게 된다면 국가 소멸 위기로까지 이렇게 전환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또 지켜봐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성장 잠재력이 저하되면 경제적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또 이렇게 지방 소멸 위험이 국가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듯 인구 문제로 인해서 인구 확보가 중요해지면서 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인구 유입을 위한 경쟁이 해마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에서 인구 빼가기 문제를 막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인구 빼가기 경쟁이 지자체 간에 이렇게 치열해지면서 최근 이 인접 지자체 간에 분쟁이 또 이렇게 그 분쟁 직전에까지 이르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결국 그 인구수 1인당 7만 200원의 그 조정 교부금을 더 받아내기 위한 그런 경쟁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최근 전라남도 의회는 인구수 판단 시점을 개정해서 조례를 다시 의결을 했습니다. 조례 시점은 그동안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 시점으로 해서 인구수를 정함으로 인해서 그 인구 위장 전입을 유도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1월 1일 시점에서 최근 6개월의 평균 수를 인구수로 함으로써 그런 위장 전입의 노력들이 조금 무력화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네, 이렇게 위장 전입을 막기 위한 전남도의회 노력들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인구 문제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유입을 위한 또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인구 문제에 관련해서는 이 답은 간단합니다. 다시 말해 인구 유입은 늘리고 인구의 유출은 줄이면 됩니다. 다시 말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또한 답은 간단합니다. 일자리의 양을 늘려야 됩니다. 두 번째,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인구 유입은 지금 우리가 지난 10여 년간 170여 조를 천문학적인 숫자를 투여해서 인구 늘리기 정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늘려지기는커녕 오히려 지방 같은 경우, 특히 농어촌 지역은 인구 소멸 단계로 진입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더라도 결과적으로 일자리의 양과 질이 선행돼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도지사님을 포함한 우리 사수문 의원님도 계시지만 이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기업 유치에 아주 열을 올려야 됩니다. 혼을 바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라남도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선사시대 때부터 유지되어 온 우리 전라남도의 이 역사가 인구 소멸이라는 내부적 요인에 의해서 붕괴가 되고 사라진다는 것은 이것은 역사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기업 유치를 통해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적극적인 어떤 22개 시군 광역 단체인 전라남도를 비롯해서 22개 지자체들이 힘을 합쳐서 이 기업 유치에 대한 부분에 정말 올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최근에 우리 사수문호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인구 빼가기, 지방 교부금 이런 정도의 정책을 가지고 사실 우리 전남의 인구 늘리기에 대한 담론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무엇보다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이 부분이 수행되지 않고는 이 인구 문제는 정말 해결되기 어렵다. 저는 특히 대학이 있다 보니까요. 우리
이렇듯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잘 마련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전 이 우정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청년이 살아야만이 전라남도가 산다는 얘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인구 문제에 있어서도 인구 유입뿐만이 아니라 유출 방지를 위해서도 청년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청년 비율이 전국 최저인 상황에서 청년이 계속 떠나가게 되면은 농어촌 전남은 그 생존 기반을 잃게 되고 결국은 소멸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네, 무엇보다 청소년에게 농어촌이 삶의 터전으로 인식되고 또 그 인식되는 기반 위에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배려와 또 예산적 뒷받침이 수반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청년을 위한 정책 예산이 태부적인 실정입니다. 제가 의정 활동을 통해서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청년 인구가 노인 인구보다 실제로 전남의 경우 3 내지 4%가 더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산의 경우에는 정말로 노인 예산에 비해서 통계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4분의 1 내지는 심지어는 10분의 1의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청년 예산을 반영해서 청년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청년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들을 강구를 해야 될 텐데 그 방안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매년 일정 비율 이상 청년 예산을 일정 기간 동안에 증가시켜 나가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이 전라남도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폭넓게 진행되고 있어요. 국가 정책 과제로서는 20%인데도 불구하고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40%로 굉장히 무리하다시피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그런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추진들은 결국 미래 세대의 자산인 우리 자연 환경들을 해치는 그런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추진될 당시에 지방세로 좀 과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걸 청년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물론 이제 지방세를 하려면 이제 법률로 이렇게 제정되고 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행준 교수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제가 정확한 통계를 말씀드리자면 지난 14년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185조여 원을 투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계 출산율은 0.92명이라는 이 지표가 주는 의미는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다시 말하면 정책이 실패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책에 대한 실패를 정말 성찰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무엇보다도 인구청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실 직속이든 대통령 직속이든 이 정부 직제 안에서 인구청을 설립을 해서 인구 문제가 모든 사회 전반에 관한 정부 정책, 지방자치단체 정책을 펴가는 데 있어서의 핵심적인 분모값으로, 기본값으로 인구에 대한 기본적인 과학적, 사실적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정책을 펼쳐나가는 이 과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인구청 설립은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주무부처의 산하기관이 아니라 적어도 대통령 직속이든 아니면 우리 대통령 직속의 국가 NSC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대통령 직속의 상임기구로 내지는 국무총리실 직속의 인구청 설립을 통해서 인구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에 대한 어떤 이 관리 감독에 대한 이 로우 데이터들을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 그 기반을 먼저 구축한다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정부 차원의 대책과 노력의 중요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인구 문제로 각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어가는데요. 체계적이고 올바른 정책으로 인구 문제의 해결에 한 걸음 다가서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